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2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70%를 찍으면서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 서울 긍정평가가 31%였는데 이번 주는 21%로 추락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다른 연령층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50대에서 6% 빠지고 60대에서 3%, 70대에서 무려 8%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의료대란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70대 기준 3주 연속 큰 폭으로 빠진 겁니다. 지지난주에는 10%가 빠졌고 지난주에는 11%가 빠졌는데 이번 주는 8%가 또 빠진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대란 공포가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갤럽 20%가 추석 밥상에 올라 윤석열을 연휴 내내 조리돌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초박빙 접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9.8%,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19%로 2강 1중 구도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영광군수의 선택 기준이 뭐냐를 물었는데 후보의 능력과 공약보다는 후보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9.6%,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가 18.5%, 무소속 정환대 후보가 11%로 1강 2약 구도입니다. 자, 주목이 되는 것은 과연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입니다. 이 장현 후보는 원래 민주당 예비 후보였는데 최근 탈당해서 조국혁신당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의 전남도당은 장현 후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장현 예비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 당무 방해로 민주당에서 징계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기습 탈당을 자행하고 타당에 공천을 신청한 모렴치 후보자다.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꼼수와 구태 정치에 영광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장현 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중에 민주당의 불공정한 행태를 봤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예비후보 6명 전원을 경선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원 당규에 나와있는 파렴치범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다가 묵살당해 경선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민주당은 제가 경선에 불참하자 3인 경선을 실시해서 후보를 선정했다. 금품 선거가 원인이 된 군수 재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치르자고 주장하다 배척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져서 민주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국가적 아젠다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지역 정치에서는 경쟁체제를 갖춰서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자, 짜릿짜릿합니다. 자, 이 장현 후보가 돈키호테인지 내부 고발자인지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아시겠죠? 자,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사람이었고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초박빙의 상황이 초기 연출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영광군수 재선거 조국혁신당 장현 예비 후보의 심의 요청으로 영광군에서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A 언론사와 B 언론사 기사 6건을 심의한 결과 경고 결정문 게재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영광지역 언론사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선심이라는 공적 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선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현 예비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한 반면 여타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서 홍보성 기사를 실었던 것이 확인된다. 장현 예비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집중된 시점은 선거의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그 내용과 편집 방향, 보도 시기 등을 감안하면 장 예비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에 장현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방한 언론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위, 비방, 불공정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 중이다. 그러면서 장현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금품 살포, 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등 정책 선거 및 깨끗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장현 후보가 모난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선을 진행할 때 저 후보는 당원 당규상 파렴치범이야, 배제시켜야 돼 라고 주장하다가 배척당하고, 지역 언론사들이 나만 공격해 라고 제소하고 금품 살포하지 마, 향응 제공하지 마, 이런 구호를 지역에서 외치고 다닌다는 거죠. 이분이 군수로서 능력과 인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까칠하다. 그 지역 언론사 뒤에 지역 기득권이 있다고 본다면 기득권이 싫어하는 까칠한 후보가 지금 영광 선거판을 흔들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장현 후보가 당당한 내부 고발자이자 지역 기득권이 싫어하는 까칠한 사람이 맞다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복덩어리가 넝쿨째 들어온 거죠. 게다가 장현이 당선이 된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장현과 같은 사람들이 호남에서 영남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12명의 의원이 12명의 영광군수가 되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군수의 도덕성, 청렴성 때문에 이뤄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모난돌, 까칠한 장현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바꿔보자. 이 큰 변화가 전남 영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조국혁신당은 이것을 계기로 지방정치의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힘당의 1대1 구도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분열되면서 3파전이 되었습니다. 그 분탕질의 주인공은 바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입니다. 자, 여기에 먹을 게 많은가 봅니다. 인천시장까지 한 분이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어찌됐든 안상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정치 인생을 끝내는 것인데 불투명한 경선에 참여하느니 강화군민에게 직접 여쭤보기로 했다. 당선되면 다시 복당할 것이다. 자, 마지막 도전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자,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은 한동훈이 자신의 공천권을 지역 도당에게 일임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동훈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바람에 강화 지역 개발에 눈이 돌아간 안상수가 독자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돌아갑니다.